나는 완두를 대상으로 유전 연구를 끝마친 이후에 다른 식물을 대상으로도 유전 연구를 계속했어요. 어떤 식물은 내가 세운 법칙대로 유전이 잘 되는데 어떤 식물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나의 풀리지 않는 의문은 후배 과학자인 코렌스에 의해서 해결되었어요. 내가 무척 궁금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한 연구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독일의 과학자인 코렌스는 분꽃이 내가 만든 유전 법칙대로 유전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순종의 붉은 분꽃과 하얀 분꽃을 교배했어요. 우열의 법칙대로라면 잡종 제1대에서 하양 또는 붉은색 분꽃이 나와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상한 붉은색과 하얀색의 중간인 분홍색이 나왔어요. 즉 우성의 형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분홍 분꽃을 다시 여러분 기억나죠? 자가 수분을 시켜줬어요. 어떻게 되나 보려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잡종 제2대에서 붉은 분꽃, 분홍 분꽃, 하얀 분꽃의 비율이 1대 2대 1로 나타나는 거예요. 분꽃의 붉은색 유전자와 하얀색 유전자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잡종 제1대에서 어버이의 중간 형질을 나타내는 현상이 발견돼서 이것을 중간 유전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꽃색깔 표현형의 분리비는 비록 멘델의 유전의 법칙에는 어긋나요. 하지만 유전형의 비는 멘델의 유전 법칙에 따르고 있답니다. 그럼 제일로 중요한 사람의 유전도 멘델의 유전 법칙에 따라 유전되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사람의 유전 형질을 연구하는 데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답니다. 우선 한 세대가 굉장히 길어요. 오래 살잖아요. 자손의 수도 적고 마음대로 교배시키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유전 형질도 다른 생물보다 굉장히 많고 복잡해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 형질을 연구할 때는 간접적인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가계도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가계도는 왼쪽에는 세대를 적고 그 다음에 부부는 가로선, 자녀는 세로선으로 표시하며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을 해요.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로 나타내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나타내기도 해요. 가계도는 일반적으로 유전병을 연구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지요. 그러나 가계도의 경우도 사람은 한 명, 두 명 막 이렇게 낳기 때문에 자손의 수가 너무 적어서 집단에 대한 통계 조사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또한 쌍생아 연구도 사람의 유전에 이용되는데요.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랑 이란성 쌍둥이가 있는데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모두 같아서 일란성 쌍둥이의 형질 차이는 바로 환경에 따라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의 연구는 유전 연구에 있어서 환경의 영향을 알아보는데 이용된답니다. 사람의 얼굴의 모양, 피부 색깔, 키, 수많은 형질이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유전되지만 완두와는 달리 사람은 너무나 다양해서 멘델의 유전 법칙이 잘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여러 가지 형질 중에서 우열관계가 확실한 형질이 몇 가지 있어요. 그림을 보고 우성, 열성이 나는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지 또 부모님들은 우리 형제들은 어떤 형질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학자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지금도 유전학은 점점 발달하고 있죠. 유전공학이라는 학문으로 발전해서 새로운 품종의 생물을 만들어내는 등 분야와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유전학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란답니다. 정리하는 의미로 문제를 간단히 풀어볼까요? 두 쌍의 대립 형질은 다음 세대로 유전될 때 각각 독립적으로 행동하는데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할까요? 바로 독립의 법칙이라고 하죠. 멘델의 세 번째 법칙입니다.
순수한 우성 형질인지 알아보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죠? 검정교배라고 하죠. 열성인 순종이랑 교배시키는 방법이에요. 우성과 열성의 우열 관계가 불분명하게 나타나는 유전을 분꽃의 유정, 분홍색 배웠죠? 중간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